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낯선 땅 부유한 집에서 살아간다 해도 부모님을 모시고 조상들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달콤하고 즐겁지는 않을 겁니다. 오디세우스의 노래라는 뜻의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 영웅이 2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그린 대서사시로 성경과 함께 서구 문명의 뿌리로 불립니다. 작가 호메로스는 기원전 8세기경 활동한 장님 음유 시인으로 전해지지만 정확한 생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호메로스를 실존 인물로 여겼지만 오늘날에는 여러 시인의 집단적 이름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호메로스가 활동하던 시대 그리스에서는 무역과 항해가 활발해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 컸고 그리스 알파벳 문자가 보급되어 시가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이 시기에 문자로 기록된 최초의 장편 서사시입니다. 두 작품 모두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데 일리아스는 전쟁 말기를, 오디세이아는 전쟁 이후 영웅 오디세우스의 귀향길을 다룹니다. 고대인들은 기원전 12세기경에 실제로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믿었죠. 고대인에게 바다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지금처럼 지도도 나침반도 없던 시대였으니까요. 배를 타고 해안을 떠나는 순간 그곳은 신과 괴물의 영역이자 인간의 힘이 미치지 않는 운명의 공간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바다를 떠돌며 여러 섬을 거치는데 외눈박이 거인의 위협, 포세이돈의 저주, 세이렌의 유혹 등 수많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닻을 내리는 세계마다 새로운 유혹과 시련과 위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이 새로운 세계를 통해 스스로의 본질을 새롭게 바라보는 성숙함을 갖게 됩니다. 이 작품에는 올림포스 신들과 초월적 존재도 등장합니다. 고대 그리스인에게 신은 인간 세계 바깥에 머무는 절대자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감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힘이자 질서였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여정도 신들의 갈등과 선택 속에서 좌지우지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용감해도 신의 권능 앞에서는 나약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대목이죠. 그럼 오디세우스의 모험담을 만나러 트로이 전쟁이 막 끝난 기원전 12세기의 그리스로 가보시겠습니다.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의 아름다운 아내 헬레네를 납치하자 메넬라우스의 형 아가멤논이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고 트로이를 공격합니다. 10년 전쟁 끝에 그리스 연합군은 오디세우스가 고안한 트로이 목마 작전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는 고향 이타케 섬으로 향하는 귀향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아들의 눈을 멀게 한 오디세우스에게 저주를 내려 그는 오랜 세월 미지의 바다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함성과 전우를 모두 잃고 바다요정 칼립소의 섬에 7년째 붙잡혀 있었습니다. 지상 낙원같이 아름다운 섬에서 칼립소는 그에게 불멸의 삶을 주겠다며 청혼하지만 오디세우스는 가족과 고향을 그리며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 있는 20년 동안 수많은 구원자들이 오디세우스의 왕좌를 빼앗으려고 아내 페넬로페에게 청혼했고 그의 성에서 매일같이 먹고 마시며 그의 재산마저 탕진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지혜 여신 아테나는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도우려 합니다. 그녀는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아버지의 생존을 믿고 귀향을 도울 수 있도록 오디세우스의 친구 멘토르로 변신해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전우인 필로스의 네스토르 왕과 스파르타의 메넬라우스 왕을 찾아가 아버지의 소식을 캐보라고 조언합니다. 바다를 건넌 텔레마코스는 위대한 왕들에게서 전쟁 중에 아버지가 보여준 용기와 지략을 전해 들으며 무력한 소년에서 성숙한 성인으로 변해갑니다. 아테나는 아버지 제우스 신에게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도와달라 청하고 제우스는 전령 헤르메스를 칼립소에게 보내
이제 그만 오디세우스를 놓아주라고 명합니다. 제우스의 명을 거스를 수 없던 칼립소는 오디세우스에게 뗏목을 만들어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고향에 도착하기 전에 수많은 고난을 만날 텐데 그래도 이 낙원 같은 섬을 떠나고 싶은지도 묻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담담히 답합니다. 혹시 신들 중 누가 포도주빛 바다에서 또다시 나를 난파시키더라도 내 가슴 속에는 큰 고통을 참아낼 만한 기계가 있으니 잘 견뎌낼 겁니다. 나는 이미 파도 속에서, 전쟁 속에서 수많은 일과 갖은 고초를 겪었어요. 이번에 고초 하나를 더할 뿐입니다. 다음날 오디세우스는 뗏목을 타고 항해를 시작하지만 화가 풀리지 않은 포세이돈이 거센 폭풍을 일으켜 뗏목을 산산조각 냅니다. 사흘 밤낮을 맨몸으로 거친 파도에 맞서던 그는 마침내 가장 빠르게 배를 모는 것으로 유명한 파이악스인의 왕국에 닿습니다. 거지 같은 행색을 한 오디세우스를 발견한 왕국의 나우시카 공주는 시녀들에게 말합니다. 이 불운한 사람은 표류하다가 이곳에 왔으니 이제 우리가 이분을 보살펴드려야 해. 나그네와 거지는 모두 제우스께서 보내신 자들이고 작은 도움도 그들에게는 소중하니까. 오디세우스는 나우시카 공주의 도움으로 파이악스 왕국의 왕을 만나고 파이악스인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겪은 고난을 들려줍니다. 이제 이야기는 트로이 전쟁이 막 끝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트로이를 떠나온 오디세우스와 전우들은 전리품을 얻기 위해 한 왕국을 약탈했지만 방심한 틈에 반격을 당해 수많은 전우를 잃고 바다로 달아납니다. 열흘 뒤 로토파고스란 섬에 닿는데 이곳에서 로토스라는 달콤한 망각의 열매를 따먹은 전우들은 고향집도 잊은 채 섬에 머물려 합니다. 오디세우스는 황급히 전우들을 끌고 섬을 탈출해 게으르고 잔인한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족이 사는 섬에 도착합니다. 오디세우스는 키클롭스족을 직접 보고 싶다는 쓸데없는 호기심이 발동해서 12명의 전우들을 데리고 폴리페모스라는 이름의 거인이 사는 동굴로 갑니다. 폴리페모스는 그곳에서 6명의 전우들을 차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 잡아먹습니다. 이에 오디세우스는 포도주로 그를 취해 잠들게 한 뒤 눈에 말뚝을 박아 눈을 멀게 합니다. 분노한 폴리페모스가 동굴 입구를 막아서며 손을 휘젓자 오디세우스 일행은 동굴 안에 있는 양떼의 배에 거꾸로 매달려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섬을 떠나며 오디세우스가 폴리페모스에게 조롱하듯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 폴리페모스는 분통한 마음에 아버지인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기도합니다. 대지를 떠받치는 검푸른 머리의 포세이돈이시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타케에 집이 있는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소서. 하지만 그가 가족을 만나고 튼튼하게 지은 집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갈 운명이라면 전우들을 다 잃고 다른 사람의 배를 타고 오랜 후에야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의 집도 재앙을 당하게 하소서. 아들의 기도에 분노한 포세이돈은 오디세우스가 고향에 닿지 못하도록 저주를 내리고 오디세우스는 그 저주 속에서 긴 세월 바다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은 이어서 바람을 지배하는 아이올로스가 사는 섬에 닿습니다. 아이올로스는 그들에게 고향으로 향하는 순풍을 불어주고 거친 바람을 가둔 자루를 오디세우스에게 주며 고향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가 잠든 사이 전우들이 자루에 보물이 들어있는 줄 알고 몰래 열어봅니다. 그 순간 거친 바람이 배를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로 다시 밀어냅니다. 잠에서 깬 오디세우스는 깊이 절망합니다. 다시 바다를 떠돌던 일행은 인간을 돼지로 변신시키는 마법을 부리는 키르케 여신의 섬에 닿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헤르메스 신이 준 신비한 약초 덕분에 그녀의 마법을 이겨내고
돼지로 변한 동료들을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후 그의 연인이 된 키르케는 풍요로운 식탁과 평화로운 생활을 제공하고 수년간 방랑으로 지친 오디세우스 일행은 그곳에 1년간 머뭅니다. 키르케의 섬은 기나긴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꼼짝 못하고 안주하게 만드는 평화의 유혹을 상징합니다. 오디세우스는 마침내 다시 귀향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키르케는 그가 귀향하려면 저승세계의 홀령에게서 신탁을 들어야 하는 무시무시한 여정이 남아있고 또 다른 고난이 계속될 거라며 자세히 예고해 줍니다. 이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오디세우스는 고향과 가족, 삶의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의지를 꺾지 않고 다시 바다로 나섭니다. 바다에 나서자 키르케가 예고한 무시무시한 고난이 차례로 닥쳐옵니다. 먼저 오디세우스 일행은 죽은 홀령들이 득을대는 저승세계로 가서 맹인 예언자의 예언을 듣습니다. 홀령은 일행이 곧 태양신 헬리오스의 섬을 지나게 될 텐데 그곳에서 가축을 해치면 파멸에 이를 거라고 전해줍니다. 이어서 사람을 홀리는 목소리를 가진 세이렌 자매의 섬을 지납니다. 오디세우스는 전우들의 귀를 밀랍 반죽으로 막고 자신의 손발은 돛대에 꽁꽁 묶어서 무사히 유혹을 빠져나옵니다. 곧이어 무시무시한 두 갈래 길도 나타납니다. 한쪽에는 12개의 발과 6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 스킬라가 사는 협곡이, 다른 한쪽에는 바닷물을 삼켰다 토해내는 괴물 카리브디스가 사는 소용돌이가 펼쳐집니다. 오디세우스는 고민하다가 모두가 바다로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카리브디스의 소용돌이 대신 몇 명의 전우가 스킬라에게 희생되더라도 나머지를 살릴 수 있는 협곡을 택해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더 작은 손실을 택해야 하는 순간의 연속이죠. 이어 태양신 헬리오스의 섬에 도착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전우들에게 저승세계의 예언을 전하며 섬의 가축을 절대 건들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하지만 며칠간 폭풍에 발이 묶이자 굶주린 전우들이 결국 소를 잡아먹습니다. 이에 분노한 헬리우스는 제우스의 번개로 배를 부숴 전우들을 몰살하고 오디세우스만 간신히 홀로 살아남아 바다 요정 칼립소의 섬으로 표류해 갑니다. 그곳에 7년간 발이 묶여 있다가 아테나의 도움으로 풀려나 파이악스인의 섬으로 오게 된 거죠. 오디세우스의 모험담을 들은 파이악스인들은 그를 배에 태워 고향 이타케로 데려다 줍니다. 오디세우스는 20년 만에 고향 땅에 발을 내딛지만 곧 자신의 궁이 100명도 넘는 구원자들에게 점령당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아내 페넬로페에게 재혼을 강요하며 아들 텔레마코스는 물론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를 오디세우스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아테나 여신의 조언에 따라 늙은 거지로 변장한 채 돼지치기와 함께 지내다 아들 텔레마코스와 상봉해 구원자들을 처단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궁에 들어가 구원자들에게 음식을 구걸하며 때를 기다리고 텔레마코스는 이 사실을 어머니 페넬로페에게조차 숨깁니다. 한편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의 활로 12개의 도끼자루 구멍을 모두 관통시키는 자와 결혼하겠다며 구원자들에게 시합을 제안합니다. 곧 시합이 시작되지만 누구 하나 무거운 활을 제대로 당기지 못합니다. 그때 거지로 변장한 오디세우스가 나서 단숨에 활시위를 당기고 화살은 12개의 구멍을 관통합니다. 모두가 놀란 순간 오디세우스는 활을 돌려 구원자들을 한 명 한 명 쏘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텔레마코스와 돼지치기 그리고 신들의 도움으로 구원자 무리는 물론 그들과 내통한 하녀들까지 모두 처단하죠. 이후 아내와 아버지와 재회하며 잃었던 집과 질서를 되찾습니다. 기나긴 서사시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오디세우스의 모험은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실된 고향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미지의 바다와 섬을 거치며 그는 자신이 가진 교만과 치기, 두려움을 모두 버린 후에야 마침내 고향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다 너머에 있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바다를 건너고 나서야 다시 만나는 자기 자신이라고요. 진정한 성장은 새로운 세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 있던 자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전책방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고전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